무감수 네 번째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론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렇게 흡사하게 돼 있고 그래프 개형 자체가 단순 그래프이기 때문에 특별히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익히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문제 풀이를 하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117페이지에 있는 이론을 먼저 익힌 다음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거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전에서 한번 해결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굳이 풀이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풀이법들이니까 다시 로그 부등식이라고 해서 뭔가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런 풀이법을 읽은 다음에 풀게 되면 헷갈릴 거예요. 저런 게 공식처럼 느껴질 거니까. 전혀 그러지 말자. 알았죠? 네. 필수에게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해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로그나 지수나 마찬가지로 범위가 존재하는 거는 반드시 범위를 체크하라고 했어요. 로그에서는 로그가 정의되려면 밑 조건이 있는 것이고 진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기 전에 범위가 존재하면 치환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찌됐든 범위가 존재하면 범위를 내가 먼저 세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수하지 않게 돼요. 물론 과거에 배우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우리가 나중에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해보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긴 했었어. 이해되지? 다 풀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해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원래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는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수학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현대라고 하니까 좀 웃긴다. 최근의 수학에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범위를 세팅해 놓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은 조건이 지금 만족해 있잖아요. 1이 아닌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진수를 먼저 세팅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x가 0보다 커야 되고 x-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x-1이 0보다 크려면 사실은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두 진수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다가 x는 1보다 크다. 이거를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 그러면 나중에 너를 풀어서 나온 해랑 연립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이거를 먼저 세팅한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팅했어. 그러면 이제 얘는 간단히 해야 되겠지. 계산하려고. 로그는 위치 같으면 진수끼리 곱해서 덧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로그 2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간단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이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결과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작아야 되잖아. 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작은 거잖아요. 그죠? 증가함수니까. 작으려면 작아야 되는 거고. 이해되지? 크려면 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우리가 다시 정리할 때 x 곱하기 x-1이라는 진수는 2의 1제곱 2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걸 선생님이
자, 이걸 선생님이 2를 로그 2의 2로 보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는 되지? 얘 2를 로그 2의 2로 보고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잖아. 항상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동식도 방정식하고 똑같이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을 2로 두고 지수를 1로 둬야 되는 거야. 같은 걸 기준으로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2의 1제곱보다 이 진수가 작냐 크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밑이 1보다 큰 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함수는 작은 게 작은 거고 큰 게 큰 거란 말이야. 받아들이지? 얘가 작으려면 그대로 2의 1제곱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의 해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2차 부등식의 해잖아요. 이 2차 부등식의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는 있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근을 얘기해보면 마이너스 2라고 2가 근이죠.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해지. 그러면 난 잘 풀었다 그러고 얘를 답으로 선택하면 틀린다는 거야. 왜? 처음에 진수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해줘야 돼. 그러면 실제 정답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해가 된다. 자, 여기는 풀이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방정식하고 똑같이 푸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진수 조건이라든가 이런 세팅을 안 해놓으면 무조건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필수의 제 22번에 2번 같은 유형일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유형이니까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서 3번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놓쳤어요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불상 놓쳤어. 자, 필수에지 22번에 3번 볼게요. 보세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유형은 지수나 거기까지 지수로 표현된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유형에서 지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유형하고 로그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유형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돼 끝까지. 자, 보통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 소인수분의 습관을 많이 들여져 있을 거니까 이 4라는 숫자의 밑을 2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게 원래 습성이야. 그게 맞아. 이 4를 2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내가 2로 맞추냐 4로 맞추냐 이거는 내 취향인 거야. 더 쉽게 풀 수 있는 쪽으로 맞춰야 돼. 한번 보여줄게요. 얘를 2로 맞추면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제곱 시켜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 자, 다시 4가 2의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얘를 2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쟤랑 똑같게.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제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너한테 2분의 1제곱 할 때 당연히 진수도 2분의 1제곱 해야 된다고 그랬지. 맞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일 거냐면 로그 2에 x-1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2를 4로 바꾼다고 치면 제곱을 하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밑이 4로 바뀐 상태에서 너 제곱했으니까 너도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x-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자, 보자. 너를 너처럼 표현해서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진수 비교를 할래? 아니면 너를 너하고 같게 한 다음에 너네 둘이 비교할래? 이거야 이제.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제곱 계산하면 다시 제곱해야 되잖아.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 스텝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안 되잖아. 그럼 내가 미쳤다고 식을 하나 더 만들고 더 계산을 해? 바보 같은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로그에서는 소인수분해서
밑이 작은 쪽에 맞추지 말고 거듭 제곱해서 2제곱, 3제곱 막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해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식 한 번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지금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는 되겠죠? 그렇지.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에서 밑을 2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제곱을 통해서 4로 바꿔라 이 말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전에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 있다고 그랬지?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항상 선생님이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밑조건과 진수조건이라고 하는데 밑조건은 이미 만족하고 있죠? 진수조건 x-3이 0보다 커야 되고 x-1이 0보다 커야 하므로 x는 3보다 커야 한다. 체크를 했죠? 그런 다음에 바꾸는 거야. 너 4로 바꿀 때 너 제곱 이렇게 이런 스킬을 써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준 스킬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밑이 같아졌잖아요. 진수 비교만 하면 되겠죠? 증가함수잖아요. 밑이 1보다 크다는 건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려면 진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 큰 게 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x-3의 제곱의 값보다 x-1의 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같다는 표시 있으니까 커 같아야 돼. 그럼 다시 이런 2차 분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쟤랑 또 다시 마지막에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동일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설명 이해됐다? 좋았어. 이렇게 풀어주도록 하자. 자, 필수의 23번. 자, 방정식에서도 선생님이 로그 방정식에서도 설명했지만 밑과 진수와 지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세요. 로그 2에 괄호가 딱 있고 여기에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그에 또 로그가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로그를 사용했다는 것은 밑과 진수와 지수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로그라고 생각하면 일단 얘가 이 로그로 되어 있어도 어차피 계속 진수인 거예요. 로그도 숫자니까. 여기 있는 애가 숫자인 거야. 진수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받아들여? 그러면 아까 처음에 풀었던 그 부등식과 똑같잖아. 로그 2분의 1의 x라는 진수는 2의 1제곱 즉 2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죠. 밑이 1보다 컸으니까. 증가함수니까. 작은 쪽이 작아야 되는 거잖아. 받아들이지? 네.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로그가 있을 때 다시 또 똑같이 밑과 진수와 지수를 또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가자 이제. 그럼 x는 이 진수는 2분의 1에 제곱보다 이제 작냐 크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밑이 얼마죠? 2분의 1이잖아. 밑이 2분의 1이면 로그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라는 건 뭘 의미하죠? 얘가 커지려면 네가 더 크려면 얘가 더 커야 돼 이 말인 거야 지금. 감소함수니까. 이해돼? 진짜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감소함수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진수가 큰 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작으려면 이 진수가 얘보다 커야 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따라서 x가 2분의 1의 제곱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면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알죠? 네. 그러면 이 진수 자체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0보다 크려면 2분의 1의 0제곱 즉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누가? x가. 원래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만 썼으니까 그냥 여기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서 또 이제 한번 탁
여기서 맛이 가버리면 안 되는데. 다시. 얘가 0보다 큰 거 맞지? 근데 이 부분이 진수라니까?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의 이 x가 진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x는 몇보다? 2분의 1의 0제곱보다 그러니까 1보다 어떻게 돼? 작아야지. 이거 이번에 감소함수니까 작아야지. 이게 체크됐어야 되는 거야. 헷갈리죠? 다시. 얘가 진수였잖아. 이 로그 2에서는 얘가 진수야.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풀어보세요. 그거 풀면 x가 1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지? 그지? 근데 얘도 진수란 말이야. 이 x도 진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쟤도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받아들이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진수 조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게 진수 조건이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세팅을 못하면 나중에 이것만 답으로 선택한단 말이야. 너네가. 4분의 1보다 크면 답이네? 이렇게 선택하면 틀리는 거야. 얘기하잖아. 부등식에서는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등식에서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확인하면 안 돼. 이거는 처음부터 범위를 세팅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좋아요. 자, 필수 예제 24번 볼게요. 치환형인 건지 알겠죠? 이런 건 이제 다 치환하는 건 알겠지? 근데 범위를 만들어 놓고 치환해. 그러지 마라. 자,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은 치환할 때 그 식은 범위가 있는 게 맞아요. 양수여야 돼. x가 0보다 큰 게 맞아. 근데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결과가 t니까 t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럼 나중에 범위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치환한 t는 모든 실수가 범위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제 출발. 로그 3분의 1에 x 세제곱이었으니까 얘는 3 로그 3분의 1 x죠? 그래서 3t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플러스 바로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t제곱 이렇게 치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차 분등식 푸는 거죠? 2차. 그렇지. 2차 분등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차 분등식을 선생님이 빨리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두 분이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그러면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두 분일 때 0보다 작아지는 범위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지? 그러면 이제 원래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로그 3분의 1의 x에다가 로그 3분의 1의 이 x 치환했던 로그 3분의 1의 x에다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두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가자. 이제 한 번에 가자.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호는 바꿔야 돼. 쉽게 얘기를 하면 너를 계산한 게 최소, 얘를 계산한 게 최대. 누구의? x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소함수니까 그건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x의 범위가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보다는 커야 하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즉 9보다 작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이제?
이렇게 풀어주라. 이거 또 연립하고 있지 마. 바보는 거야. 서산시 연립하면 또 바보인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필수의 대 25번. 자, 방정식에서도 봤던 유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유형이에요, 지금. 자, 방정식에서도 밑도 변수가 있고 지수도 변수가 있네. 근데 지수에는 로그로 변수가 사용되어져 있네요. 이럴 땐 내가 어떻게 썼지? 이거 여러분들 방정식에서 풀어본 적 있죠? 네. 그대로 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수에서 사용된 로그의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밑을 2로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밑을 2로 갖게 한다. 그럼 밑을 2로 갖게 하면 2에 로그 2에 이게 진수가 돼서 여기 이게 와야 되는 건데, 그치? x에 로그 2의 x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 즉 로그 2의 x제곱으로 표현하자. 방정식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너를 이제 밑을 2로 바꾸면 2에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 2에 8x제곱, 이 진수잖아요. 이거를 분리하자고 했었지? 진수 분리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인데 x제곱은 2 로그 2의 x,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받아들였죠? 물론 이 값은 3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이 밑을 갖게 한 거예요. 이 부등식을 풀려면 밑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쉬운 풀이법이 될 거니까 밑을 갖게 한 겁니다. 방정식처럼. 그래서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지수 범위를 따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밑이 지금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큰 게 당연히 더 큰 수가 되겠지. 그래서 지수 부등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수 부등호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지수가 너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풀어봤던 치환형인 로그 부등식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물론 치환하기 전에 밑조건, 진수조건 다 따지는 거 맞지? 근데 치환하고 나서는 내가 치환한 값이 로그 2의 x를 치환할 거니까 그 치환한 애는 범위가 모든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치환할 때는 굳이 범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답은 다 모든 실수가 다 나올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2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부등식인데 연립방정식도 봤죠?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연립부등식은 우리가 문자 2개 써, 안 써? 당연히 안 쓰지. 문자 2개 쓰면 연립부등식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하고 연립부등식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문자를 하나만 쓰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각각의 부등식의 교집합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알았지? 방정식의 해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문자가 여러 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부등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왜 그럴까? 문자가 2개 있는 부등식을 너네가 못 풀잖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은 문자가 하나만 나와 있는 거고, 그쵸? 연립의 그냥 원론적인 연립의 의미를 따져가는 거야. 원론적인 연립의 의미가 뭐죠? 교집합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A라는 식하고 B라는 집합이 있었다.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합이 있었다. 이거 연립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와 B의 교집합 찾아, 이 말인 거야, 지금.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이 해집합이 A가 되는 거야.
너의 해집합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은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그래서 26번 풀 때는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받아들여요? 그럼 위에 있는 해집합은 어떻게 되죠? x가 8보다 크다. 이거 바로 나오죠? 맞죠? 네. 위에 있는 해집합은 x가 8보다 클 때 이게 이제 해집합이었던 거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전부 다 밑이 같잖아요. 근데 진수 조건 바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x 0보다 크고 x가 4보다 커야 되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x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게 나오겠죠? 아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가 4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x가 4보다 크다. 진수 조건 나왔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진수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밑이 다 2니까 계산이 되잖아. 그걸 간단히 해서 부등식 해를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좌변을 보면 좌변은 로그 2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로 간단히 되는 거죠? 네. 네. 자, 우변을 보면 로그 2에 x 플러스 5랑 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때 2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면 로그 2에 4로 처리를 해야 돼. 밑이 2인 로그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따라서 우변은 로그 2에 4 곱하기 x 플러스 5로 이렇게 변형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증가함수죠. 네. 당연히 진수도 부등식 그대로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증가함수니까. 따라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값이 4 곱하기 x 플러스 5의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부등식은 다시 2차 부등식이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4x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될 거니까 마이너스 8x 20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다. 아래로 블록하고 두 근이 존재하죠? 2와 10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따라서 마이너스 2와 10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얘랑 연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래쪽에 있는 집합을 B라고 한다면 B 집합은 4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 A라는 집합하고 아래에 있는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이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실제 답은 8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연립 부등식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교집합을 찾아라. 교집합을 찾아라. 필수에게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별표 치세요. 선생님이 별을 줬다는 것은 특수한 형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양수 x에 대하여란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다. 또는 임이라는 말이 나왔다. 또는 뭐뭐 값에 관계없다 라는 말이 나왔다. 전부 한 등식인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인 겁니다. 알겠어요? 모든이라는 단어, 임이라는 단어, 뭐뭐 값에 관계없다라는 단어 모두 항등식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부등식이잖아요. 그쵸? 항부등식은 우리가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항등식과 풀이법이 완전 달라요.
항등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완전히 일치할 때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은 그렇게 식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있죠. 원사이드하게 가라고.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은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식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A라는 식의 값 중에서 A가 될 수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A가 될 수 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0보다 커. 제일 작은 게 0보다 컸으니까 다른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미 어떤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A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A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것만 찾아서 비교하는 거예요. 너를 계산한 수 중에서 제일 큰 게, 너 중에서 제일 큰 게 너보다 작아. 그럼 다른 애들 무조건 작겠지. 그게 모든 이미 어떤 값에 관계없이라는 그런 항상 성립하는 조건에 만족스러운 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까먹지 마세요. 이거는 식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치환형인 건 알겠죠? 네. 배웠죠? 네. 자, 치환하고 났을 때 범위 세팅이 안 해. 당연히 안 하지. 왜? 로그 3분의 1에 x를 t로 치환할 건데 선생님이 했지만 지수 범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편하게 가. 알았어? 자, 출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로그 3분의 1의 k. 얘는 지금 상수니까 치환하면 안 돼요. 이거 바보같이 치환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상수니까 치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모든 양수라는 말은 왜 나온 거냐면 진수 범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가 양수일 때 성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든 실수랑 똑같은 말인 거야. 로그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어. 0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를 찾으면 되지. 뭐보다 네가 항상 크려면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대칭 축의 꼭지점에 잡혀 있는데 이거 알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대칭축을 찾으세요. 선생님은 근해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와 그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알고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설명한 겁니다. 따라서 t가 몇일 때? 3일 때를 기준으로 그죠? 대칭축이 만들어지는 거고 t가 3일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t에다 3을 대입해 보세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 로그 3분의 1의 k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값이 0보다 클 때 성립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2항하고 3으로 나누면 로그 3분의 1의 k의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았기 때문에 감소함수잖아요. 따라서 k는 3분의 1의 세제곱 즉 27분의 1을 기준으로 더 작아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야. 다 왔는데 틀리는 거예요. 뭐죠? 어우 저 똑똑해졌네. 지금 K도 진수란 말이야. K도 진수인데 K는 진수 취급 안 할 거야? 당연히 취급해야지. 0보다 커야 된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27번이 또 해결이 돼요. 절대부등식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원래 이게 두 번에 나눠서 가야 될 이론이긴 하지만 양으로 따지면 두 번에 나눠서 가야 될 이론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한 번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방정식, 부등식 푸는 방법 원리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치환하는 것도 비슷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배워도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이론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죠? 무리가 있었으면 아마 그냥 끊어서 갔을 거예요. 연습하라고. 근데 이 이론은 무리가 없는 이론이에요. 한 번에 배워도 무리가 없는 이론이다. 자, 필수예제 28번도 방정식에서 많이 해봤던 유형이죠? 근을 판별하는 유형 알고 있죠? 판별식을 우리가 사용하면 그 판별식 자체가 부등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등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부등식의 풀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가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로 판별을 나눠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판별식을 써보면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고 이 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자, 그럼 여기서 또 치환형인 거는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로그 A를 T로 치환하는 건 알겠죠? 네. 그때 로그 A를 T로 치환했으니까 치환한 상태에서는 범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았지? 나중에는 다시 범위를 따져드릴 수 있어도 치환할 때는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치환하자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1 플러스 T를 제곱해 볼게요. 1 플러스 2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제곱 따라서 2T제곱 플러스 2T가 0보다 클 때 그렇다면 T 2로 나눈 다음에 T로 묶으면 T 플러스 1 나오겠죠? 따라서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T가 0보다 클 때 성립한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해로 구하면 안 되지. 당연히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 A로 복구를 시키고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로그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A는 진수범위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0 체크해줘야 돼요. 0보다 크다 체크를 해주고 밑이 10이잖아요. 10에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따져줘야 돼요. 얘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10의 0제곱이 1이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답은 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필수예제 29번은 선생님 매번 얘기를 하지만 활용 문제는 식이 매번 바뀔 수 있으므로 이 활용 문제 하나만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선생님이 특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어마무시한 단원이 또 나와요. 정말 미치도록 어마무시한 단원이 나오는데 그게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삼각함수 단원 제대로 만약에 뭐 선생님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삼각함수 제대로 못 배우면 거짓되는 거예요. 지수로그보다 오히려 삼각함수가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